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상화 세무사고요. 네, 뭐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법인 조정료 청구 플랜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목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좀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사업에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나오겠죠.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자칭으로 이제 적어놨어요. 상법과 세법이 동시에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법무사 시험을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적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한 2년간을 그래도 저 자격사를 아무리 만만하게 보더라도 2년은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2년을 내가 골방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적 갈등은 상당히 큰데 어찌됐든 상법을 조금 그래도 세무사들 중에서는 많이 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법과 세법이 이제 동시에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최근에 이제 좀 고급진 언어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좀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시고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시는 건 기본이고 거의 문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프라이드도 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2012년부터 세무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강의를 했는데 여기 많이 들어보신 이제 신양희 세무사님 엄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특이한 거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인 세법에 대한 강의보다는 전혀 색다른 사이드의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인 이 조정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 조정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인 거거든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조정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받아 먹어도 되는데 미래로 가면은 이 조정료가 제가 봤을 때는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다. 근데 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꼭 사라진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살려서 좀 본인들 걸로 좀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문 일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문 일정이 뭘까? 3월 달에 방문을 하시나요? 거래처에 방문을 하십니까? 4월에는 가실 수 있겠죠. 3월 달에 방문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왜 가시나요? 3월 달에? 조정료 청구하려고.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갔더니 좀 효과가 있던가요? 좀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네네네. 요즘 위하고가 되니까 아하. 위하고 통해서 네네네.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많은 분들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애매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가기만 해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문 일정이라는 부분을 지금 시점부터 좀 세팅을 하시는 부분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정료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료를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2월 달에 전 거래처 다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저는 다 뽑았거든요. 어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올지를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7천만 원 더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죠. 이 강의에 이제 특색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세 번째로는 청구 방법. 어떤 식으로 청구를 했었을 때에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고서 아까 위하고 얘기도 나왔던 부분인 건데요. 더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실 거고 제가 잘 만들어서 이 보고서를 여기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건드려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런 감동을 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추가 보수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 강의가 일반 사장님들은 보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표님들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정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 보수료를 밸류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섯 번째로는 뭐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법인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컨설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되게 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영업사원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어찌됐든 외부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법인 컨설팅과 어떤 식으로 콜라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약간의 인사이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세무사 업계의 이제 가격을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그냥 살짝 한번 찾아봤어요. 법인 조정료를 이제 쳐보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매출이 2억 3,500인데 조정료 청구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000원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0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원래 이 정도인가요? 했던 답변에 이게 좀 심각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7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70만 원 받으면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출액의 기준에 의해서 조정료가 산정이 된다는 자체가 벌써 넌센스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사장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결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기장료도 안 받아야 되고 조정료도 안 받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봤었을 때에도 뭐 법인 설립은 3년 정도 됐는데 한 달에 뭐 16만 5천 원 그리고 매출이 65억이라고 하네요. 65억인데 기장료 300, 기장료가 아닐 거예요. 아마 조정료를 잘못 표시하신 것 같은데 300 정도를 지불해달라고 하셨는데 적당한 건가요? 네, 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인 거죠. 65억 정도면은 이게 300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후배들이나 동료 세무사분들이 가격을 많이 물어봅니다.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수업의 그래도 결과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이 정도는 청구해도 되겠구나라는 거는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다가 문의해보고 알아보고 지금은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강의의 의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혼자 많이 받아봤자 뭐 저는 좋을 수 있는데 이 세무사 시장 전체로 봤었을 때에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형성을 해서 좀 잘 받는 그림으로 좀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법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청구 드리는 게 당연하다 받아들이는 지금처럼 65억에 300이나 뭐 이런데 70이나 이런 느낌으로는 가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제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세부터 이제 전래동화처럼 이제 개인은 10만 원이고 법인은 15만 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알아서 이제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태초의 흐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뭐 제가 개업한 시점을 그냥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A 서비스를 했었을 때는 얼마고 B 서비스를 했었을 때는 얼마고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결국에 이게 발전이 되어서 뭐 경리 아웃소싱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유지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사장님들이 매우 똑똑해졌습니다. 매우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들이밀어봤자 그 순간엔 그래 그럴싸해. 그리고 옆에 세무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반값에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 사장님이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 정도부터는 전문성이 이제 증가될수록 가격 상승의 명확성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결론은 이제 다 해주자라는 주의로 이제 옵니다.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융상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을 사장님의 입맛에 맞게끔 진짜 뭐 집사처럼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료에 좀 청구해서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사장님이 적당히 잘 보고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더 줄게 이 정도의 이제 시대가 현재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생각했었을 때에는 업무의 영역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1세대나 2세대에 있었던 그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다라는 그 공식에서 절대 벗어나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좀 연결된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기 뭐 선배님들도 있고 후배님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 이제 동료분께서 적어도 법인에 대해서 인지하는 자세. 세무사님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비중으로 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법인 사업자를 좀 더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중치가 있나요? 기준치는 한 70% 정도. 70%? 70%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하고 응. 법인을 비교했을 때, 아, 개인이 70%고 법인이 100%고? 예, 그렇죠. 네네. 별로 차이는 많이 나진 않네요. 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손을 안 듭니다. 보통 손을 안 드는데 저는 1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봐요. 법인이 100이고 개인이 1이다. 거의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 같은 법인은 뭐 개법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개인 같은 법인은 뭐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인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이다. 그래서 법인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었던 시절이 있고요. 지금은 혈안이 돼서 달려들지 않아도 알아서 요즘은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수업 시간에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고서 작성이 핵심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이내에 3월이라는 그 시간 이내에 뭔가 임팩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돈을 청구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드는 건 만들 수 있어요. 뭐 노가다니까요.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4시간, 6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는데 한 2시간 정도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가격 결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얼마를 청구할까라는 거를 2월 달에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실제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금액에 대한 정당성을 제 스스로를 계속 이제 녹여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 결정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수정했다가 아니야 이거 안 줄 것 같고 또 이렇게 수정했다가 이거는 좀 너무 적게 받는 것 같고 이 과정을 고민하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이 중요해요. 왜 이제 법이라고 불린 저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세법에는 굉장히 능통한데 합법에는 정말 능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제가 살면서 세무사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세무사는 많아요. 말을 잘하는 세무사는 많은데 정말 적재적소에 이거다라는 거를 딱 꽂아서 그거를 실천을 시켜서 뭔가를 수익화를 시켜내는 세무사는 이제껏 별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별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와 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1시간씩 하고 그리고 가서 얘기 드리고 하면은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만드는데 4시간에서 2시간, 4시간, 가격 결정 1시간, 가는데 오고 가고 4시간. 대충 따지면은 하루에 9시간이 한 업체의 소요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인거래처가 적으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한 100개 있으신 분들은 다 뭐 뭔가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대다수의 한 90 몇 %의 대표님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돈 앞에서 모든 성격이 이제 감정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무실에 복귀해서는 어떻게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될지 이렇게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 삼아서 조정료가 거의 다 내고가 되지 않습니까? 할인을 요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죠. 근데 한 명이,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당했다는 말이 좀 웃긴데 이것만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이따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세무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세무사님이 세무조정을 봐주셔야 되겠지만은 직원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이건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에 해당을 하겠죠. 신입 직원을 통해서 이익 구조를 좀 높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능숙한 직원을 써서 임금은 올라갔지만 나머지 부분 파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뭐 법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익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